네, 첫 번째는 이제 단맛이고, 네. 두 번째는 약간 저희가 이제 COD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컷탐생 구독자분들도 COE는 아실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보통 이런 초반에 제가 맛을 볼 때는 막 그렇게 밸런스적인 측면을 보진 않아요. 네. 오히려 이제 초반에 올라오는 좀 밝은 계열들의 이렇게 이제 분쇄된 커피, 네. 즉 이제 우리가 이 분쇄된 커피 이제 드라이 아로마 혹은 프레그런스라고 부르는 네네. 이런 향들이 약간 좀 가벼운 향들.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제 효소에 발현되는 이런 향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향들을 통해서도 대략 어떤 느낌들의 이제 향미들이 좀 이제 발현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좀 예측은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향들일 경우도 있고 어떤 커피는 약간 좀 이제 유니크한 그런 향들이 이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때마침 얘를 맡아보시면 약간 좀 허브 같은 느낌들의 향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오, 네, 약간 좀 다시 한번.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맡는 콜롬비아 이제 워시드의 향들은 약간 좀 이런 향들이 될 수가 있겠죠. 약간 첫 번째 주신 게 좀 트렌디하네요. 뭐 트렌디하다기보다는 네. 다른 커피들과는 좀 더 이제 차별화를 둘 수 있는 특정 향들이 좀 더 강하게 올라온다는 거죠. 이런 게 올라온다고 해서 이제 항상 커피가 맛이 있거나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건 아니고, 네네. 항상 이제 이러한 향들과 같이 발현되는 이런 이제 신맛들이나 단맛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향들과 입에 머금었을 때 그런 밸런스가 이제 잘 맞아야 좋은 평가를 이제 받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커피는 한번 이따가 물을 부었을 때도 이제 이런 향들이 올라오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타이머는 아이폰인가요? 네. 네, 역시. 커피는 몇 그램? 커피는 이제 11g씩 계량을 했고요. 네네. 물량은 한 1:18 정도의 비율로 이제 대개 11g을 맞춘 거죠. 이 컵 사이즈에.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커피 하실 때 네. 이런 커피에서 발현되는 향미들도 있지만 뒤로 갈수록 아마 발현되는 향들이 약간 좀 어두운 톤으로 많이 바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네. 이런 높은 온도에 물을 부으면 네. 이 안에서는 이제 커피 성분들도 이제 추출이 되지만 네. 일종의 이제 화학적 변화도 같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뒤로 갈수록 계속 이제 화학적 변화가 계속 누적된 향미들이 같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어둡고 탁한 느낌의 향들이 올라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화학적 변화가 온도가 높을수록 훨씬 더 이제 빠르게 일어나고요. 네. 온도가 낮을수록 일어나는 과정들이 좀 더뎌지겠죠. 그래서 너무 이제 팔팔 끓는 물로 커핑을 해보면은 기존의 커피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일반적인 이런 특징들보다 약간 좀 더 이런 비터나 좀 어두운 느낌들이 같이 섞여서 느껴질 거고요. 네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온도를 너무 낮은 온도로 추출해버리면은 추출 자체가 좀 너무 더디게 일어나거나 너무 날카로운 산미 위주로 향미들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스키밍 작업까지 다 끝났고요. 네. 테이스팅을 몇 분부터 진행하시나요? 지금은 이제 한 6분도 안 됐는데 걷자마자 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보통은 뜨거울 거예요. 맞아요. 네, 혀가 아마 이제 슬러핑을 하면 들 겁니다. 네. 그래서 보통 한 70도 정도 온도까지 떨어질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네. 저희는 그냥 대략 한 8분 정도를 이제 기준을 잡았어요. 8분 이후부터 테이스팅을 처음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몇 분까지 테이스팅? 짧게는 이제 15분, 좀 더 이제 길게는 한 20분 정도까지도 테이스팅을 하는 편입니다. 전부 다 이제 콜롬비아 커피 중에 이제 COD 선보의 커피들을 선별하는 작업인가요? 그렇죠. 이 중에서 이제 한 가지 커피가 이제 COD 1위에 선택이 돼서 네. 판매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업체들의 샘플들을 요청하면은 네. 보통은 다 대부분 이제 흔쾌히 주세요. 네네네. 근데 여기서 굉장히 다양한 업체들 중에서 이제 하나의 커피만 저희가 쓰게 된다는 거죠. 네네. 근데 다음번에 또 산지 또 선택되면은 또 샘플 달라고 해야 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 회차가 누적되면은 네네. 약간 좀 저희도 네.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왜냐면 이제 샘플을 이제 받아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발주를 넣어서 사용하면 좋은데 네. 저희가 이제 이 30여 가지를 다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제 선택이 안 되는 생두는 조금. 네. 그래서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치 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에 계신 생도회사 여러분들 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한 8분 정도 됐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때부터는 먹어도 일단 농도가 막 그렇게 높지 않을 시점이고요. 네네. 결국에는 이러한 커핑도 네. 일종의 침출식 추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시간이 뒤로 갈수록 네. 계속 성분들이 이제 우러져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초반에 제가 맛을 볼 때는 막 그렇게 밸런스적인 측면을 보진 않아요. 네. 오히려 이제 초반에 올라오는 좀 밝은 계열들의 향들, 네. 혹은 약간 좀 애시디티 위주의 향미들을 좀 보통 체크를 하는 편입니다. 일단 이제 향 쪽으로는 네. 아마 이런 초반의 향들이 가장 좀 밝은 네. 혹은 꽃이나 이제 과일에 비유되는 이런 향들이 좀 발현이 될 거예요. 네네. 왜냐면 화학적 변화가 제일 적게 개입된 시점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가벼운 향들은 좀 쉽게 휘발되는 편이거든요. 네네. 근데 맛적으로 이거 단맛이 없네 라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맛들을 이제 신맛, 단맛, 쓴맛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봤을 때 네네네. 이런 모든 맛들은 처음부터 이제 같이 추출이 시작되는 건 맞지만 네. 그 추출되는 이제 속도가 다 동일하게 동일 시점에서 끝나는 추출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보통 이런 초반에 추출되는 성분들은 네.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유기산 같은 이런 우리가 신맛을 느낄 수 있는 향미들이 좀 더 이제 많이 빠르게 추출이 됩니다. 추출 속도가 약간 좀 빠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초반에는 엔자메이틱 계열의 향미들을 최대한 빨리 느껴야 되는 거네요. 이제 후반에서도 느낄 수 있는데 네. 아무래도 약간 좀 톤이 낮아지거나 좀 이제 탁한 느낌의 향들이 같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중반 시간대로 넘어오면 네. 약간의 이런 단맛들이 좀 느껴지기 시작해요. 네네. 그럼 단맛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네. 농도도 어느 정도 올라오는 거고, 네. 그 시점에서 약간 좀 이런 밸런스나 아니면 약간 좀 이제 우리가 바디감이라고 부르는 이런 질감들이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네네. 이런 질감들을 약간 좀 체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초반에 이제 아로마 카테고리를 체크할 때부터 향들이 인텐시티가 높으면 네. 약간 이제 이 뱉고 나서의 이제 후미에 남는 이런 입안이나 코에 남는 이런 애프터도 상대적으로 인텐시티가 좀 높거나 좀 길게 남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아까 우리가 잠깐 이제 허브의 향을 맡았던 네. 이 끝에 있는 샘플 첫 번째 커피죠? 네. 한 숟가락 한번 해보세요. 네네. 혹시 슬러핑을 해야 좀 더 잘... 지금 안 느껴지나요? 네, 제가 커핑을 잘 못했거든요. 슬러핑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네네. 슬러핑을 어떻게 보면은 네. 이 공기랑 약간 이 커피를 한꺼번에 흡입함으로써 네네. 보통 우리가 이제 된장찌개 먹듯이 후루룩 먹으면 네. 이 액상 자체가 밑에서 흘러서 네. 뒤로 넘어간단 말이죠. 네네. 근데 그런 때의 느낌이랑 이 커피를 약간 입안 전체를 적셔서 느껴지는 느낌들이랑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다 조금씩 개인차가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슬러핑을 안 하고 네. 이렇게 먹었을 때는 약간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쓴맛, 비터들이나 이런 어두운 계열들이 좀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고요. 네네. 얘를 만약에 똑같은 시점에서 네. 슬러핑을 하면 비터의 인텐스는 약간 좀 낮아지고 네. 약간 오히려 이제 애시디티 쪽의 인텐스가 상대적으로 좀 더 이제 느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네네. 슬러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자기한테 애들이 이제 잘 느껴지는 방법으로 네네.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맛을 봐야 된다는 거죠. 뭐 슬러핑으로 동일하게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잘한 건가요? 그래서 네, 확실히 슬러핑 네. 전보다는 탕의 강도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슬러핑 할 때
이렇게 많이 뜨면은 네. 한 번에 다 빨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스푼의 몇 퍼센트 정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절반 이하의 한 아. 3분의 1 정도의 샘플을 떠서 근데 항상 네. 슬러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소리가 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네네. 잘 느끼는 좀 이제 음영 방식을 테스트를 거쳐서 이제 찾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뱉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제 제가 이제 교육하는 수강생들 보면은 네. 가끔씩 이제 뱉으면 향미가 좀 안 느껴진다라고 네. 계속 삼키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샘플인 양이 이제 적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네네. 왜냐면 이제 그게 무리가 가진 않으니까. 근데 만약에 저희가 오늘 이제 5개 커핑을 하고 끝낼 거지만 네. 오늘 이제 이 30개가 넘는 샘플을 한꺼번에 커핑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면 가정을 하면은 네네네. 결국에는 계속 삼키다 보면은 앞에 샘플이 뒤에 샘플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커핑을 학습적으로 이제 개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네. 입에 머금고 향미를 체크한 후에 뱉는 이제 습관을 들이시는 게 나중에 약간 좀 이제 샘플 수가 늘어나거나 장시간 이제 커핑을 해야 될 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물 부은 지 이제 15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시간대에는 어떤 걸 중점적으로 테스팅 하시나요? 사실 이제 이 시간대는 중반 때까지는 좀 잘 느껴지지 않던 텁텁한 느낌들이나 약간 쓴맛들, 약간 좀 톤이 다운된 이런 느낌들이 많이 들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방향이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자연스러운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제가 아까 초반에 이제 신맛이 제일 빨리 튀어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런 신맛들이나 단맛들 같은 경우에는 추출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중반 시간대까지 가면 추출이 거의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까지 느릿느릿 추출되고 있는 애들이 우리가 보통 쓰다라고 느끼는 이런 성분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뒤에 시간대는 약간 이런 화학적 변화가 그만큼 더 많이 개입이 돼 있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화학적 변화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약간 좀 텁텁하게 느껴지는 커피들도 이제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약간 중반 때 이제 좋게 느꼈던 이런 커피들이 굉장히 좀 후반 시간대까지 그 퀄리티를 잃지 않고 쭉 지속되는 커피들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지속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서 장점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두는 거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후반 시간대까지 커핑을 하는 이유는 네. 지속성이나 이제 퀄리티 자체를 평가하는 데 목적을 두기도 하지만 네.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에스프레소든 아니면 이 커피를 이제 브루잉 커피든 추출을 할 때도 항상 커핑은 한 번쯤은 이제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때 사용할 커피를. 왜냐면 아까 이제 일종의 침투식 추출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네. 결국에는 우리가 한 잔의 커피를 추출할 때 커피의 맛을 표현한다라는 거는 네. 내가 사용하는 일정량의 커피에서 얼마만큼의 성분들을 빼내느냐가 이제 가장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네. 그럼 결국에는 이 8분 때부터 지금 한 20분 때까지 느끼는 이 향미들이 네. 내가 추출한 한 잔의 커피에서 다 느껴질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성분을 약간 좀 상대적으로 좀 적게 그리고 빠른 시간에 추출을 하고 끝냈다라고 하면은 네. 아마 이제 커핑을 했던 이제 초반에 이런 좀 밝은 느낌의 향들이랑 약간 좀 단맛이 부족한 신맛 위주의 그런 향미들이 느껴질 가능성이 크고요. 네. 내가 약간 좀 다양한 변수들을 적용시켜가지고 굉장히 성분들을 많이 오래 뽑았다 네. 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약간 좀 후반에 느껴지는 까끌까끌한 느낌들의 좀 텁텁한 느낌들 그리고 약간 이제 비터 위주 약간 톤이 낮은 이런 느낌의 향미들의 커피가 될 겁니다. 결국에는 내가 이 커피의 성분들을 약간 적게 뽑았을 때와 이제 좀 많이 뽑았을 때 네.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추출 수율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즉 추출 수율이 낮았을 때부터 높을 때까지 이제 이런 프로세스의 변화를 인지한 상태에서 나는 한 13분대 정도의 향미가 가장 좋았다 라고 네네. 판단을 한다면 네. 그때 구성되어 있던 그 향미를 추출로 목적을 두고 이제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이제 단순히 이 커피의 퀄리티를 체크하는 목적이기도 하지만 네네. 추출에 접목을 시켜오면은 추출 설계를 위한 약간 좀 이제 준비 단계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샘플 로스팅 이후 말고도 이제 프로덕트 된 원두들도 커핑을 해보는 게 좋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만약에 지금은 이런 샘플 로스팅을 하기 때문에 산미나 이런 엔자이매틱 계열들의 이제 꼬티한 과일 같은 느낌들의 향들이 발현될 정도로 이제 라이트 로스팅을 했지만 만약에 내가 에스프레소에 사용하는 약간 미디엄 다크 정도의 이제 커피를 사용한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이제 커피는 지금 이런 커피들보다 이제 신맛의 강도는 좀 낮게 느껴지겠지만 네. 이 성분들을 얼마나 뽑느냐에 따라서, 즉 이제 이 추출 수율에 따라서 이런 단맛의 강도나 이제 쓴맛의 강도들이 좀 달라지고 농도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에스프레소에 사용하는 커피들도 한번 커핑을 해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도 한번 5개 테스팅 해보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와보세요. 뭐가 제일 맛있어요? 저는 아까 먹었던 이 5번째, 그러니까 네. 첫 번째 향 맡았던 네, 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번 이제 COD 뽑을 때 네네. 요만큼 의견을 한번 반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COD 퍼블릭 커피가 언제죠? 아직 이제 일정은 이제 정해지지 않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이번 주 안에 자체 테스트 마치고 점수가 이제 정리가 되면은 네네. 일정 정해서 아마 공지를 할 겁니다. 오늘 이제 COD 커핑을 위해서 그 이카로 로스팅 해주셨는데, 혹시 이카 가장 많이 쓰시는 프로파일 하나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보시면 네. 이 프로파일 자체가 막 그렇게 유니크하거나 뭐 특별한 뭔가가 있는 프로파일은 아니에요. 네. 근데 보통 이제 로스터들이 사용하는 프로파일 보시면은 네. 굉장히 그냥 비슷한 경향을 많이 따라가죠. 네네. 왜냐? 그만큼 이제 오랫동안 많이 사용해왔던 프로파일이고, 그렇죠. 그만큼 이제 이런 커피 향미를 발현시키는데 증명이 된 프로파일이기 때문에, 네. 저도 마찬가지로 적정한 온도에 투입해서 네. 적정한 이제 온도에 배출하는 일반적인 터닝 포인트를 찍고 좀 마이야르 구간까지는 좀 빠르게 올라가다가 네. 어느 정도 이제 이런 마이야르 구간부터 1차 팝까지는 온도의 상승 ROR이 상대적으로 좀 천천히 올라가는 이런 프로파일을 따르고 있는데, 네. 이 지금 보여드리는 프로파일이 이대로 배출시까지 그대로 볶아보시면은 약간 한 미디엄 정도의 로스팅으로 배출이 될 거예요. 네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면 모든 커피가 수분, 밀도, 그리고 이제 이런 스크린 사이즈 각 다르기 때문에 네. 같은 드럼 안에서 똑같은 열량을 받아도 이 생도 자체가 이제 열을 받아들이는 게 다르겠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스팅 진행 양상이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저는 샘플링을 처음 돌릴 때는 그냥 이런 프로파일 그냥 대입을 시켜봐요. 일단은 이제 1차 팝 터지는 이제 구간을 체크해 놓고, 네네. 이제 DTR을 기준으로 네. 제가 배출을 수동으로 합니다. 아. 그래서 배출 시기를, 시간대를 약간 좀 더 넉넉하게 잡아놓은 프로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1차 팝이 확실하게 들리는 시점을 이제 찍어 놓고, 네. 샘플링을 할 때는 대략 DTR이 한 17%, 18% 정도 됐을 때 그냥 네. 배출을 한번 해보는 편입니다. 그때 그냥 17% 배출하는 게 아니라 그 진행되는 양상에서 이제 팝 소리의 양상을 상대적으로 좀 체크를 해요. 네. 그래서 팝이 크랙이 과열된 느낌으로 너무 이제 빠르게 그리고 너무 선명하게 터지는지, 네. 아니면 너무 이제 팝 소리가 잘 안 들릴 정도로 이제 밋밋하게 터지는지. 네네. 전자라면은 이제 앞에 내가 줬던 열량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라는 거고요. 후자라면은 1차 팝 터질 때까지 앞에서 열량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했다라는 이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이 팝 소리도 약간 좀 예측은 해볼 수 있지만, 네네. 최종적인 결과물은 항상 커핑을 하셔야 됩니다. 음. 그래서 내가 1차 팝 소리도 약간 밋밋하게 들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커핑을 해봤더니 향미들이 언더의 뉘앙스도 같이 있고 풋한 느낌들이 섞여 있다 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화학 반응이 제대로 안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1차 팝이 터지기 전에 열량을 좀 이제 시간을 좀 늘려주든 약간 좀 이제 온도를 높여주든 하는 방식으로 열량을 좀 더 공급해주는 방식으로 그 샘플만의 프로파일을 약간 좀 수정해서 다시 볶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파일이 모든 커피가 다 맛있게 볶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무난하게 내가 처음 보는 이 생두를 투입해서 볶아볼 수 있는 정도의 프로파일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단맛이랑 이제 좀 더 중점적으로 보시는 거에 그쵸. 포커스가 맞춰 있는 프로파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짧은 로스는 또 아니에요. 네. 약간 좀 이 중간 부분을 시간적으로는 좀 늘린 프로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프로파일을 이제 네이버 카페 컷탐생에 공유가 가능하실까요? 네, 얼마 주실 건데요? DM 보내주세요. 네, DM으로 이제 물론 올려드려야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샘플 로스팅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